이번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 컨베이어. 회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가온다. 얼굴은 파란 유리로 가려져 있다. 유리의 형광등에 비쳐 가끔 번쩍인다.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마네킹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들이 내 양옆에서 팔 잡는다. 수갑이 뒤로 채워져 있어 반항할 수가 없다. 순순히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방을 나와 복도로 들어섰다. 거기에도 회색 옷의 사람들이 서 있다. 모두 얼굴은 파란 유리로 가려져 있다. 마치 검도 호구를 쓰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다. 이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말을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이곳에 관리인으로 오면서 말을 없애버린 것일까? 파란 유리 속의 얼굴을 상상해본다. 입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눈은 충혈된 채로 굳어져 있고 녹색 파충류의 껍질 같은 피부를 하고 있을 것 같다. 말을 걸어보고 싶어진다. 하자면 내가 뭐라고 하든지 회색 옷의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난 알고 있다. 파란색의 형광등이 복도를 비추고 있다. 지하 터널 같은 느낌이었다. 바닥과 벽과 천정이 모두 같은 색이다. 이것을 뒤집어 놓더라도 어디가 벽이고 바닥인지 구별 못할 것 같았다. 웃음이 나왔다.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퍼진다. 그리고 다시 발자국 소리로 바뀐다. 내 옆에 회색 옷을 반응하지 않고 있다. 단지 정해진 곳으로 나를 데려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기계음이 가까워진다. 말로만 들어오던 사형 컨베이더다. 제2의 아슈슈비츠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곳의 특이한 점은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지 죽음만 있는 곳은 아니다. 이 속에서 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재판이 패소함에 항소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늘어난다. 관계자와 출입금지, 간판이 붙어있는 문이 열린다. 넓지 않은 방이다. 벽 쪽에 컨베이너 벨트가 있다. 이것은 방 옆에 구멍을 따라 다른 곳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정도의 폭이다. 벨트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한 사람의 방 옆에 구멍으로 나타난다. 팔과 다리가 컨베이너 벨트에 묶여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동자에는 힘이 없었다. 천천히 벨트가 움직여 남자는 반대쪽 벽의 구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눈동자에는 힘이 없었다. 천천히 벨트가 움직여 남자는 반대쪽 벽의 구멍으로 들어갔다. 회색 옷들이 나를 벨트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능숙한 솜씨로 나를 벨트에 묶었다. 나는 손과 발을 벨트에 묶이고 벨트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회색 옷들은 나를 남겨둔 채 문으로 나갔다. 기계음만이 내 귀를 채웠다. 벨트는 천천히 움직여 나를 방 옆에 구멍 안으로 이끌었다. 도시의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났다. 간간히 표현하기 힘든 냄새가 숨을 막았다. 그곳은 터널 같은 곳이었다. 간간히 전등이 있을 뿐이다. 누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기분이 들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 커다란 강당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 내 머리 위에 마이크와 카메라가 나타났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누군가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당신 옷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관찰되었고 흉기에서 당신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확실한 알리바이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 살해했으니 절단형에 처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일상적인 것이란 투였다. 저는 안 죽였어요. 아내는 내가 집에 갔을 때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혼자 산책을 잘 나갔단 말이에요. 공원 청소부들이 저를 봤을 거예요. 그들이 알 거라고요. 삐 하는 소리가 강당을 메웠다. 5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였다. 같은 증언은 기각합니다. 도시법 101조에 의해 지금 유죄를 인정하며 가스형에 처해지고 무죄를 주장하며 절단형에 처해집니다. 저는 무죄라고요. 절단형을 선고합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정에 있는 구멍으로 사라져버렸다. 잠깐만요! 저기요! 내 목소리는 강당을 울릴 뿐이었다. 벨트는 강당의 벽으로 천천히 움직여 나는 다시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서 시끄러운 기계음이 들렸다. 내가 가는 길에 절단기가 설치되고 있는 소리일 것이다. 이 정도에서 미친 사람들이 많았다는 기사를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인구가 증가하자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재판과 사용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생각해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제2의 아우슈비츠이자 제2의 길로틴이 컨베이너 재판 체제이다. 재판과 송고를 컨베이너 벨트 위에서 다 해결한다. 그리고 시체를 치우는 작업도 자동이었다. 커다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이 체제의 효율성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나도 이 체제가 아주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이렇게 빨리 죽게 되리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치과에서 치아를 갈아낼 때 나는 그런 듯한 소리가 귀를 찔렀다. 5m 정도 앞에서 무언가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로봇팔 같은 것이 터널 천장에서 나와 있었고 그 팔 끝엔 뾰족한 뭔가가 나와 있었다. 조금 더 가까워지자 뾰족한 것이 주사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커다란 주사 바늘의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재판하기 전에 주사기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고통 없이 빨리 죽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간호사가 팔에다 주사를 넣는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과는 너무 달랐다. 주사기 아래로 벨트가 이동하자 주사기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내 가슴을 찔렀다. 내 비명은 터널을 가득 메웠다. 주사약에 다 들어갈 때까지 로봇팔은 벨트를 따라 나왔다. 눈물이 마구 나왔다. 주사 넣는 것이 이렇게 아픈데 정말로 고통을 주는 것은 얼마나 아플까. 주사기가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마약 종류는 아닌 것 같았다. 고통이 조금도 줄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지나온 자리에서 자동으로 주사기 세척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누군가 저 길 지나는 사람을 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삐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발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치료를 막기 위해 원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무릎 관절, 그리고 팔목, 팔꿈치 절단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절단에는 치료를 막기 위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여. 제가 아내를 죽였어요. 네? 하지만 내 말을 누구도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방송도 녹음되어 있는 소리였다. 마지막으로 목을 자릅니다. 목을 자르는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동맥을 피해서 갑상선과 식도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식도를 관통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목을 관통하는 칼날이 회전을 하여 목을 절단합니다. 방송에서는 내가 죽은 다음의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목 절단 후 바로 피가 벨트 속으로 들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피 흡입기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리해드릴 것입니다.
그룹 뼈가루는 수거되어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저희 컨베이던 씨 재판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삑 소리가 나면서 올드 팝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찰들에게 붙들려가면서 경찰차 안에서 쓴 조서에 죽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라는 항목에 썼던 노래였다. 잔잔한 기타 소리가 컨베이너 벨트 터널을 메웠다. 눈을 감고 노래를 감상했다. 그러나 공포감이 구멍난 벽으로 벌레들이 들어오듯이 밀려들었다. 앞쪽에 어떤 물체가 보였다. 프레스 기계 같은 모양이었다. 커다란 칼날이 어두운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에 보라색 액체가 뿌려졌다. 그리고 음악이 잠시 멈추더니 방송이 나왔다. 여러분의 감염을 막기 위해 칼날 소독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음악이 나왔다. 나는 음악을 따라 흥얼거리려 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연기에 질식한 것처럼 꽉 막혀 나오지 못했다. 벨트는 움직여 내 다리를 절단하는 그 기계 아래에 도착을 했다. 칼날이 먹이를 물듯이 밑으로 떨어졌다. 발목이 떨어져 나왔다.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